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깨달음이 뭐였냐면요.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는 삶은 결국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남들의 시선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나로 사는 삶이 뭔지 처절하게 고민하고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트루미의 데이라이트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데이라이트 쇼라는 남자 심리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고요. 나답게 사는 법, 진정한 나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새롭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책들이나 유튜브 영상들의 제목을 보면요, 부자 되는 법 또는 돈 버는 법으로 거의 도배가 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부자를 강요하고 있어요. 뭐 당군 일에 최고로 돈 벌기 쉬운 시대라느니, 월급은 마약이라느니, 가난은 정신병이라느니,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느니, 심지어 어떤 영상은 요즘 시대에 부자 못 되면 입니다. 이런 썸네일까지 걸어놨더라고요. 물론 저런 영상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영상들이나 책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인생에 나름 만족하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딱히 불만이 없으신 분들까지 이런 영상들이나 책들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 잘못 살고 있나? 직장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해야 되나? 적금 깨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나? 심지어 제 주위에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유튜버 하겠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아는 동생도 있고요. 잘 운영하던 카페를 넘기고 갑자기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 친구도 있고요.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뒀던 돈을 지방에 있는 어떤 아파트 산다고 빚까지 내서 투자한 아는 형도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떨까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했던 아는 동생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 지인들한테 본인 유튜브 오픈했다고 홍보 카톡을 막 뿌리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도 생각날 때마다 그 동생 채널에 간간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얘가 몇 달 동안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데도 조회수가 300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지금은 더 이상 영상을 안 올리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가 카페 넘기고 스마트 스토어 오픈했던 친구도 있다고 했죠. 이 친구도 스마트 스토어 오픈한 지 딱 6개월 만에 접더라고요. 최근에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같은 데서 스마트 스토어 관련 수업을 수강을 하고 시작을 한 거래요. 근데 그 수업에서 강사가 하는 말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팔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으로 핫한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 관련된 물건을 팔아야 검색창에 상위 노출이 되고, 그래야 물건이 팔려서 스토어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고 가르친대요. 근데 이제는 그 방법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완전히 그 시장이 레드오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까 결혼 자금을 지방에 있는 아파트 사는 데 썼다는 형님 있죠. 제가 그 형을 작년 12월에 한번 만났었는데 그 형이 술 마시면서 저한테 자기는 진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서 매달 이자만 거의 300을 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의 팀장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이자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욕심 없이 그냥 기존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돈 잘 번다고 알려진 일을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선택 또한 100% 존중해요. 근데 그런 분이 일단 제 주위에는 없고요. 유튜브에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를 안 하면 가난해질 거라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작가들과 유튜버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근데 개성의 표출에 있어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집단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를 목표로 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의 내 집 장만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지 비교적 오래된 나라들, 즉 유럽 국가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저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프랑스에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들은 부자가 되지 않을 자유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루하루 편안한 상태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옥캬이라고 부릅니다. 덴마크에서는 이걸 휘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심신이 편안한 상태 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뜻하죠. 그래서 유럽 국민들은 예전부터 그러한 삶을 누릴 권리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 5일제가 먼저 시작된 곳도 유럽이고요. 바캉스 같은 휴가 문화도 유럽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삶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못 사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문화예요. 자, 그럼 네 말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는 말이냐? 새로운 도전은 절대 하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라는 뜻이냐? 아닙니다. 돈을 쫓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안 맞는 직장은 하루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긴 하냐고요? 네,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예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전공을 살려서 직장 생활을 5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고, 또 제 전공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공이라 부모님이 저 공부시키는 데만 거의 몇 억을 쓰셨거든요. 근데 저 5년 하고 그 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올인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2배 정도가 늘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때보다 삶의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뭐야, 그럼 너도 다른 경제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직장인 월급 갖고는 부자 못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나로 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가 회사를 퇴사하자마자 바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저 회사 퇴사하고 거의 2년 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의 반도 못 벌고 살았어요. 그래서 후회했냐고요? 전혀요. 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강의만 골라 했던 그 기간은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린다는 이유로 초반에 그만두실 거면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깨달음이 뭐였냐면요,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는 삶은 결국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남들의 시선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나로 사는 삶이 뭔지 처절하게 고민하고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진정한 나, 트루 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현상이나 남들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월 1000 버는 방법, 투자로 자산 10배 불리는 법,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이렇게 내 행복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엔 관심이 전혀 안 가게 돼 있어요. 왜?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뭔데 인생을 노네? 너 못해? 맞습니다. 저 뭣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요. 현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진정한 나로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처절하게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유학도 성적 위주의 한국 학교 생활이 안 행복해서 떠난 거였고요. 심지어 대학생 때는 라이프 코치라는 책도 썼어요. 지금 보면 제목도 약간 건방지고 내용도 좀 유치합니다만, 그만큼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나답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전파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에서만큼은 제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로 살라고 하면 그게 곧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당장 때려치우라는 뜻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동료나 상사들한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데이라이 씨는 조직에 매여있기보다 밖에서 자유롭게 일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그 말 저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조직 특유의 그 창의성을 죽이는 관료주의적 시스템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회사를 나와서 그 어떤 제안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퇴사를 했고 진짜 더 잘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상사가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하라고 던져주면 막 괴로워하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상사가 정확하게 뭘 하라고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조직을 나오면 그때부터 지옥 시작입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서랑은 전혀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회사를 나와서 성공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자기랑 안 맞으면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과감히 다른 회사로 이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이 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게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편한 상태에서 할 때 진정한 나, 트루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또 그러시겠죠.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불행해진다. 좋아하는 일로는 절대 돈 못 번다. 여기에 대해서 코미디언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고로 짐 캐리의 아버지는 정말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정된 직업이 아닌 것 같아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회계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몇 년 못 가서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그리고 다른 회계 회사에서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그때부터 잡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때 짐 캐리가 이걸 깨달았대요. 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가 있구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지 않게 되고 열정이 없는 직원을 좋아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해고되거나 퇴직을 강요받을 리스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전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었던 리 아이아코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장 그만둬라. 어차피 잘하지 못할 테니까. 저는 작년 10월에 일어났던 이태원 사고와 최근에 일어난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욜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욜로라는 말이 최근 들어서 대책 없이 살자 이런 걸로 변질이 돼버렸는데 욜로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니죠.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해석하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진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성경에서도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뜻의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인데 이번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죠. 자,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욜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나는 당장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해서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돈을 아끼는 게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트룸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막 억지로 돈을 쓰게 하고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그분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성향이 아니시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하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만 돈을 쓰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만 만나세요.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짧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생이 되는 법이니까요. 자, 앞으로도 트루미 채널에서는 다양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나로 사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 들어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되는 요정 트루미의 데이라이트였습니다.